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미케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전거 미케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연봉은 어떤지,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엔지니어랑 자전거 미케닉이랑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자전거 엔지니어는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구조역학을 통해 가지고 구조역학을 응용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자전거 미케닉은 자전거를 수리를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자전거 엔지니어는 자전거를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이죠.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구조역학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설계하는 사람들인데,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자전거 엔지니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수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전거 산업 기반이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주로 이제 수입 유통을 하는 그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자전거 엔지니어의 그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케닉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전거 미케닉이 되는 방법, 첫 번째로 뭐 자전거 기술을 먼저 익혀야겠죠. 자전거 기술을 익히려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주변에 이제 이용하시는 자전거 샵이랑 친분을 쌓아가지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또 기술을 많이 익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일단 자전거 학원을 다니는 거를 그래도 추천을 해요. 자전거 학원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국비 지원이죠. 그러니까 나라배움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케닉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민간 자격증을 이용을 하게 그 취득을 해가지고 미케닉이 되면은, 미케닉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민간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장점이 뭐 이론과 커리큘럼이라는 이제 그 구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미케닉도 이제 처음부터 리어카부터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뭐 차근차근 배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전거 미케닉이 된다고 한다면은 처음과 끝, 그러니까 이론적 토대를 먼저 익히신 다음에 그 실전을 그 경험해 보면은 훨씬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을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배우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너무 기초적인 것들만 배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이론적 토대를 배우고 시작하는 거랑 안 배우고 시작하는 거랑 천차만별이죠. 자, 학원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소화를 하고 나서 미케닉 자격을 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구인구직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미케닉 학원에서도 이제 구직 그 공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미케닉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고, 그러니까 사실 미케닉 학원을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까지는 아니고 이제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되셔가지고 이제 자전거 사업을 하고자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자전거 미케닉의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좀 민감한 상황이라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기대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좀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임금 구조죠. 그 구조 자체가 이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미케닉에 대해서 이제 좀 저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임금이 높지 않고, 그리고 문제는 사실 오래 다녀도, 그러니까 미케닉 생활을 오래 해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더 문제기는 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미케닉이 돼가지고 연봉 얼마를 받아요, 월급 얼마를 받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진로를 어떻게 잡느냐, 앞으로 미케닉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얘기 나누려고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전거 미케닉이 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될 거는 자전거 기술을 익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자전거 기술을 많이 익히고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구조, 자전거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할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전거를 판매하는 자전거 샵 마스터가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전거 수리만 전문으로 하는 정비 마스터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미케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 뭐 주로 이제 큰 제조업이라든가 큰 수입사의 영업사원이 된다거나
그쪽 엔지니어 미케닉이 되는 방법도 있겠죠. 예, 뭐 자전거가 미케닉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뭐 진로라든가 뭐 연봉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미케닉이 되려면은 그 경험부터 쌓아야 되잖아요. 그 경험을 쌓기 위한 제가 성공적인 꿀팁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자전거 미케닉이 되시려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 자전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된,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요. 예, 21세기잖아요. 21세기다 보니까 21세기는 자기 PR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기술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볼 게 아니라 그 포토샵, 일러스트, 최소한 블로그라도 운영을 할 줄 알아야 일단은 자전거 샵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전거 샵에서는 또 필요로 합니다. 왜? 자전거 샵 주인님들도 이제 주인분들도 이제 자기 기술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 바빠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미케닉을 운영하려는 면은 모를까. 사실 겨울에는 또 그게 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미케닉을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 블로그, 뭐 영상 편집이라든가 그런 기술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은 자전거 샵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자전거 샵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더 필요로 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뚜렷하게 블로그라든가 포토샵 그런 것들만 할 줄 알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제 그런 미케닉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까지 같이 겸비를 해주면은 상당히 큰 꿀팁이 될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